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3월 27일 날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 서울시가 하는 2대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은 지금 신통계획이 서울 시내 그 오세훈 시장이 뭐 빨리 해주겠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빨리 안 돼요. 왜냐? 첫 번째는 평당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건축하는 그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진척을 실질적으로 못 시키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재건축을 하려면 5억을 내야 돼요. 재건축 분담금이 5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5억을 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5억을 부담을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아파트 팔아서 플러스 5억 해서 새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사면 돼요. 재건축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골치 안 써봐도 되는데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이제는 적자 수준을 못하고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건설회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없는 또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재건축 사업장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건설회사에게 그 재건축 어, 건설공사 이렇게 그 경매를 신청하라고 해도 건설회사들이 다 비트롤로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재건축 사업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떤 뭐 대권욕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 치적을 삼으려고 신통기획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진 건 어디냐 하면 서울시 재건축 기획팀장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제2 부시장 뭐 유수창 씨인가 뭐 그런 분들이 조급해가지고 어,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사업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미도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이거는 지금 복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난해 10월에 저기 정비계 공람, 신통기의 공람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담하게 되는 그 재건축 분담금이었어요. 그때는 총 수입이 한 1,100만 10조 10조 5,800억 원이 돼가지고 추정 비례율이 한 100%, 100.6% 나와요. 그래서 34편 같은 경우는 1억 400에서 1억 3,500, 44평은 4억 7,700, 또 50평대는 한 6억 원, 6억 5천, 65, 6평대는 뭐 9억까지도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지만 재건축 공람하는 대로 그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볼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재건축하면 미도 재건축은 사업성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65, 6평 사는 분 여기도 계시지만 사실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9억씩 내고 재건축하고 그거 하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해야 되는 건지 나이 많으신 분은 정말 고민도 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재건축 분담금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더 증가돼요,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재건축 분담금이 나오는 거는 평당 건축비를 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중에서 여기 그 강남에 그 랜드마크급 아파트를 지으려면 평당 1,000만 원을 이상을 줘야지만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담금 여기서 있는 거에 얼마를 더 가산해야 되겠어요? 한 2억 원 더 가산해야 돼요. 그러면 65, 6평은 저기 그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에서 들어가려면 11억 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땐 사업성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김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자기가 그 뭐 정비업체 그 뒷배경 받아가지고 돈은 다 주민들이 물고 자기는 돈만 벌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일 추진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거 그럴 경우에 그 가장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거는 대치근린공원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치근린공원을 저희 미제업에서는 제외하면은 임대 비율이 16%에서 10.6%로 감소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공공시설 기부 체납을 감소시켜 가지고 공사비 등 주민 손실이 3천억 원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대치근린공원을 전치할 경우는 공원 면적이 2배가 돼가지고 아주 더 쾌적하고 공원이 많은 단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대치근린공원을 제외할 때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으로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석도 하고.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거는 서울시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보고 그것을 제가 소화해 내 보니까 이러한 효과를 달성시킬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걸 오늘 설명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어, 그,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지금 신통기획의 현주소를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에 이런 딱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뭐라고 걸렸어요? 신통기획 1호 서갔다. 신청하지 마세요. 여기 65층으로 여의도 시범단지 재건축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분당금방 9억 재건축 멈췄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그 어디 뭐 그 어느 지역이고요. 여기 압구정동도 또 난리예요. 압구정 3구역도 거기도 뭐 신통기획 그 엉터리다 하고 막 데모하고 그 플래카드 이렇게 현란하게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신통기획이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혼란이 있고 시범단지 여의도 시범단지가 얘기하듯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이 없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미제협은 작년부터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신통기획이 저기 그 신통하다고 여기는 미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23월 27일에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은 가장 그 액기 쓰는 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공공기업 부담 완화. 세 번째는 기반 시설 입체 복합화.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역세권 토지 변경에 의한 고밀 복합 개발을 좀 하는 걸 해서 결국 이 네 가지는 재건축 사업성, 즉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그 우리 아파트의
미드 아파트에 적용할 때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사업성 보존계수를 적용해가지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려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상한 용적률의 현재 공식은 이렇거든요. 210% 곱하기 20 더하기 20%. 요거는 허용 용적률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요 인센티브를 2배로 해서 20%의 2배인 40%로 올려주고, 그리고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계산할 때 요거 저기 1.3배 곱하기 알파 토지 또 0.7 곱하기 알파 건축물이에요. 알파 건축물이라는 숫자의 앞에 있는 요 상수 0.7을 건물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은 그것을 1.0으로 상향시켜줘 가지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려준다고 테크니컬하게 그걸 고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10% 더하기 우리 이제 2배에서 여기 250%가 되죠. 요거 1로 하면 우리 현재 우리 미드 아파트의 상한 용적률이 247%인데 그걸로 하면 상한 용적률이 270%로 증가돼요. 270%로 증가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거예요. 임대주택 건축 면적이 감소돼요. 즉 여기서 이 표를 보면 현행 재건축은 230%까지 하고 여기서 그 상한 용적률 계산해서 여기 250% 부근에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25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 반은 공공임대를 짓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 그 재건축의 그 공식이거든요. 근데 250%였던 것이 지금 270%로 올라가면 요 부분에서 공공임대가 요만큼 있었던 것이 여기 가서 줄어들어서 없게 되죠. 그죠? 그것이 상한 용적률이 270%로 증가될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그 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임대주택 건축 면적이 21,696제곱미터가 감소가 돼요. 그거는 임대주택 수가 211개가 감소된다는 의미예요. 211개가 감소된다는 그거는 다른 의미로 하면 임대주택 감소분만큼 어디로 돌려요? 분양주택을 하는 대로 돌린다고요. 그럼 뭐가 증가되죠? 분양 수입이 증가됩니다. 분양 수입이 얼마가 증가되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30억 원이 증가돼요. 엄청 증가되죠? 이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저들이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 미제업이 우리 문 회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그 김판규 부회장이 또 대학 교수 되는 다른 김문석 교수가 저쪽 그 서울시 신통기획 팀장하고 신통기획 과장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했었던 공원표 저기 그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3천억 원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거를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의 재건축 기획 과장이요, 팀장이 특별히 과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저기 신통기획 과장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저기 서울 저 여의도 시범단지에서 공공 그 기여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저희들한테는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0.7인 요 그 알파 건축물의 이 앞에 곱하기 상수를 1 내지는 1.2로 상향시켜줘서 그 건축물 기부 체납할 때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미 생각하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그 도계위에 제안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요구를 한 거는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사업 조합들이 다 가서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 그 뛰는 평당 건축비하고 뭐 분양가 또 저기 그 뭐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 사업성이 안 나온다.
집이 5억짜리인데 5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냐고 항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신통기획 그 과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을 내놓은 거라고요. 이 내기까지 어떤 압력이 들어갔냐면 각 조합에서 항의가 들어가고 그 못하겠다고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다음 보면 그렇게 될 경우는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추정 비례율이 즉 총 수익 추정액이 4,730억 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 추정 비례율이 106.65%로 증가돼요. 이거를 여기다 하니까 여러분 34평 가지신 분들은 4,600만 원 환급을 받아요. 뭐 다른 평수인데 이거는 1,400만 원 환급을 받고 그리고 44평, 46평은 한 2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55평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줄어들고 65, 66평도 이거 9억 원대 내던 돈이었거든요. 6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730억 원의 그 저기 추가 분양 수익금이 생기니까 사업성이 금방 개선됐죠. 34평 가진 사람들 아주 그 환급을 돈 한 푼 안 내고 재건축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제가 그 리캡을 했습니다. 그래서 34평은 구청 공단보다도 그때는 1억 400만 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4,7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분담금 감소액이 1억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요. 46평이 제일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원래 강남구청 공남원에는 4억 6,400인데 2억 6,400만 원으로 돼서 2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내는 65평 거의 그 8억 9천만 원인데 6억 3천만 원만 내게 되니까 2억 5천만 원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평형 평균 부담금으로 생각하면 2억 원이 감소돼요. 각 그 가구마다. 서울시에서 낸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이 적용이 되면 2억 원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27일 날 발표한 서울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은 강북 지역과 여의도 지역에 주로 적용이 돼요. 강남 지역에는 아직 적용한다 안 했거든요. 왜 여기 먼저 적용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항의를 많이 해서 그래요. 분담금 못 내겠다고 재건축 사업 접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도 소유 주민이 현재 미도 신통기획안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개진을 해야 돼요. 옛날 속담이 있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미 지금 미제협에서 첫 번째 그 항의를 했어요. 신통기획팀장하고 과장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그 대치구 근린공원 그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3천억 원 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하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항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항의를 하셨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 공람안에 대한 의견을 내실 때 여러분들 의견을 잘 내셨어요. 불평분만 다 내셔가지고 한 2, 3천 통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분명히 그 정리해가지고 그 서울시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직 김씨 추진준비가 그거에 대한 어떤 행동을 3월 8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내고 미적미적되면서 안 내고 있죠. 그거 해가지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지금 김기한 추진준비가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거기는 인토라는 그 정비업체가 있거든요. 인토는 신통기획을 서울시와 같이 기획을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인토는 뭐냐면 서울시의 예스맨이에요.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민의 이해관계나 이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서울시의 공공성을 다 집어넣은 대로 한 거예요. 공남한 신통기획안은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여의도 10원 던지가 신통기획 속았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걸었잖아요. 그 사람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도 분석해 보니까 민호 아파트 사업성 없어요. 미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미제역 중심으로 모여서 서울시에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그 공단만 제안할 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이 필요할 땐 같이 미제역을 밀어주고 같이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리 위에서 자기 자신의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법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안이 뭐 있냐면 이 사업 지원 방안 중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입체 복합화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여기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이거를 요 오른쪽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공원이 있죠.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도로나 공원 밑에 여기 문화체육시설들 집어넣고 그리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집어넣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집어넣은 그 공공기업인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서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다른 분양 수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거 그 사업 지원화 방안 그 4,730억 원 증가된 거 있었죠? 그와 똑같이 여기 용적률이 이렇게 완화가서 이거 활용이 되면 여기 없던 그 면적이 여기 올라갔죠? 분양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이 공원 지하를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공 기여시설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공공 기여를 한 만큼 주택 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용지 더 확보되면 뭐가 돼요? 분양주택이 더 증가돼서 우리에게 분양 수입이 증가됩니다. 분양 수입이 증가되면 우리 분담금 감소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 미제업이 한 달 전에 우리 저기 문길남 회장님께서 이쪽 대치 근린공원 지하 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서울시가 하는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하나도 못 들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치근린공원 지하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문화체육시설, 공동시설, 뭐 주차장 시설 집어넣어가지고 그 공공기업 부담금을 낮추겠다고 우리 저희 문길남 회장님이 발표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게 바로 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제업이 추구하는 그 아이디어 방향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제업에는 전문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이건 거꾸로 왔군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장기 연구과정인데 여기 사업 지원 방안 중에서 뭐냐면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해주고 그 토지의 주거 용도를 삼정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세권으로부터 375m 반경 내에 있는 그 단지들은 그러면 우리는 300 하교열에서 375m 내에 있거든요.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현재 최고 용적률이 300%에서 500%로 증가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생길 수 있죠. 200%의 반은 분양 아파트로 증가되니까. 근데 또 뭐냐면 반은 뭐가 돼요? 임대주택이 돼요.
그 임대주택이 되고 노인시설, 유아 돌봄시설 등 전략 용도 시설을 증가하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지 내 쾌적성이 감소가 돼요.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분양 아파트가 증가돼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서 공공기여율은 15%에서 10%로 하향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공공성은 강요할 거니까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에서 5%로 올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또는 우리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은 단지의 고급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 장기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추진 준비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되면 그때는 저런 거 시뮬레이션에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그래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향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임대비율이 16에서 10.3%로 감소돼요. 임대주택 세대가 211세대가 감소돼요. 605세대에서 394세대. 공원 포함 안 시키고 존치시킬 때도 임대비율이 16에서 10.3%로 감소됐어요. 아까 맨 처음 화면 보셨죠? 기억력 좋으신 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양 수입이 증가돼서 우리들 손실 분담금 4,735억 원이 감소됐어요. 아까 공원 포함시키지 않고 존치를 시키면, 공원을 제외시키면 그때는 주민 손실이 3천억 원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똑같이 그 주민 손실을 여기서는 4,730억 원을 절감시켜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세 번째 효과는 뭐냐면 과다한 공공시설 기부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 하느냐? 우리 문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냈듯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입지화하고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해서 추가 주택용지를 확보하면 과도한 기부 체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공원을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손해가 납니다. 임대주택 비율도 16%로 올라가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공원 문제를 우리가 하이라이트 시킨 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가 미디어에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걸 서울시한테 담당자들한테 얘기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그거 가지고 밀당을 하려고 미리 던져 놓은 주제입니다. 여기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사실 우리 미제우 회장단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제가 공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고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을 반대했던 분도 있어요. 원치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던져놓고 나중에 그거 우리 이만큼 손해나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손해나지 않게 다른 반대급부를 주세요 하고 전략적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걸 던져놨는데 아직 우리 거기 안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강북 지역하고 여의도 지역에 이제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2년 뒤에는 서울시장 다시 선거를 해요. 우리가 저거 확정될 때에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조합 다 만들고. 그때 가서 야, 강북 지역에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느냐? 그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던져놓은 공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3천억 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거 해줘서 우리도 손실을 안 되게 하고 또 재건축의 사업성도
좀 그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의 현행 미도 신통기획안이 사업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